단기 차입금 폭탄이라. 정말 무서운 게 온다.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거예요. 기업 총 차입금 중에 단기 차입금 비중이 23.49%입니다. 와, 엄청나죠? 23.49%면 여러분 일시적으로 말입니다. 네, 돈을 걷어간다고 하면 유동성 위기는 필연적으로 옵니다. 필연적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엄청난 시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근거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 기업의 총 차입금은 현재 채권하고요 대출금하고 다 합쳐 보니까 2,561조 9,910억 원입니다. 그중에 단기 차입금은요 만기 1년 이내 자금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채권 발행이나 대출금 포함해서예요. 600조가 넘어섰습니다. 601조 8,310억 원입니다. 무려 23.49%예요. 이 23.49%라는 것은요. 바로 옆에 한번 보시죠. 바로 옆에 빨갛게 박스를 쳐놓은 것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단기 차입금 비중이 얼마였느냐. 23.89%예요. 이러면 여러분 지금이 말입니다. 단기 차입금 비중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엄청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가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요 20.98%예요. 우리보다 낫죠. 20.98%. 일본이요? 일본은요 1.27%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1.27%.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단기 차입금 비중은 굉장히 높죠. 이렇게 단기 차입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 당연히 말입니다. 고금리 여파죠. 금리가 워낙 높게 올라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가 단기로 돈을 빌리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고요. 특히 채권은요. 장기로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채권 발행이 안 돼요. 모두들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있단 말입니다.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지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있는데 내가 뭐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회사채를 내놓으면 사줄까요? 안 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단기채의 그 충격이 지금 결국은 말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 이자 폭탄으로 다가올 거라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게 말입니다. 예, 기업 환경이 좋아지거나 경제가 나아지면 단기채의 비중이 많아도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어떤 상황 지금 진짜 좋지 않거든요. 경제성장률이 올해 1.4%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피치는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0% 1%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는 거잖아요. 경제가 나쁘면 벌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악이 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단기 차입금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에는 43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2분기에는요 601조 8천억 원, 2년 반 사이에 39%나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68조 9천억 원이 늘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이렇게 단기차입금이 빠른 속도로 늘면요 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단기차입금의 쓰임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하거든요. 운영자금. 이것은 어쩌면요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기업이 지금 운영자금이 없을 정도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중소기업만 이러냐? 아니에요. 지금 말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어려운 것이 그만큼 참을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충격파가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장 태형건설만 하더라도요 1,900억 원의 단기 차입에 나섰는데 운영자금에 사용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호텔 신라도 말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운영자금을 빌렸고요. 롯데관광개발이나 혜태제가도 단기 차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지금 단기 차입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기업의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는요 여러분 상황이 더 급박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채무 상환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단기 차입에 나서지는 않더라도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유상증자를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대표적인데요. 1조 1,500억 원을 유상증자해서요 3,156억 원을 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죠. CJ CGV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유상증자액 4,100억 중에 2,200억 원 빚을 갚는 데 쓸 계획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기업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될수록 기업의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그 상황이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도 중견기업에서도 중소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기업들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한계기업 비중을 보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15.5%입니다. 전체 외부 감사기업 25,135개를 중심으로 봤을 때 3,903개거든요. 3년 연속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말입니다. 이게 15.5%입니다. 그 속에 말입니다. 15.5%가 다가 아니에요. 7년 연속 장기 한계 기업이 있습니다. 903개나 됩니다. 3.6%예요. 903개. 903개 7년 연속 지금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기업들은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03개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정말 무서운 게 옵니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줄줄이 무너질 거예요. 줄줄이. 줄줄이 안 무너져도 그게 이상하죠.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7년 연속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대출로 연명해서 산다는 건데 이거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닥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최악의 상태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충격적인 숫자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는요 그냥 7년 연속 한계기업이 됐다는 것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15.5%라는 비중도 크지만 벌어서 이자를 못 낸다는 것은 결국은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2020년에 15.3%였던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2022년에 15.5% 지금은 더 클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들이 회생할 수 있느냐? 회생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워크아웃 제도가 효력 정지됐습니다. 워크아웃 제도가 효력 정지됐다는 것은요. 이제 기업의 상황이 나쁘면요. 채권단에 100%의 동의가 있어야지 법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사실 채권단의 100%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산 가치가 높으면 굉장히 편해요. 쉽게 말하면 청산 가치라는 게 회사가 이게 파산을 해서 해체해서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나눠 가져가는 건데 나눠 가져갈 때 말입니다. 평가액보다가 이 자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게 100%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관리로 가면 이거는 간다고 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극히 드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 1.2개가 살아난다고 하나요? 법정관리는. 워크아웃 제도는 10개 중에 3.4개 내지 3.5개가 살아난다고 하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요. 기업의 줄폐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렇게 기업들이 줄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금융위기 때처럼 최악의 위기가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대출을 해주고 대출에 대한 여유가 많았어요. 왜 많았는지 아세요? 가계대출을 막으니까 금융권에서는요. 이익을 낼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대출을 보다 수월하게 고금리지만 보다 수월하게 받았지만 앞으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잘해주리라는 보장 없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요.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물가에 자극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는 최악의 위기가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 줄줄이 폐업을 하면서 돈을 못 갚잖아요. 돈을 못 갚는 것이 결국은 2금융권의 위기, 1금융권의 위기, 금융위기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단기자금의 비중은 크고요. 경기 침체의 골은 깊고요. 벌어서 갚지 못하는 기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기업의 줄폐업이라는 무서운 것에서 더 무서운 것인 금융위기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건 점점 현실이 돼 갈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에 굉장히 무서운 충격들이 다가오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들의 상황 지금 생각보다가 좋지 않습니다. 통제방역 2년 1개월은요. 기업들에게는 최악의 지옥을 선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은요. 결국은 현실이 되더라고요.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 좋아서 현실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 거의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정부가 선제적 대응책을 가지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줄폐업의 어떤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를 날아갔잖아요. 중동 전쟁이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기업인들을 대거 데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도 하고요. 투자 유치도 받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하죠.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업을 살리고 기업의 수출을 이끌어내는 것, 투자 유치를 받아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아주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을 때도 아주 호조권을 많이 받아냈는데 저는 이번에도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어떤 전략적 제휴 아니면 경제 동반자 관계를 더 높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카타르하고도 아주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제2의 중동 붐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 포화 속에서 달려갔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용기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